sorry ass DJ.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능 특강 레벨 3 5단원을 할 차례입니다. 네, 5단원 할 차례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날개가 되어줄 강사 수현입니다. 자, 오늘은 레벨 3 이제 5단원 아마 3문제 정도 하게 될 거예요. 3문제 정도 하게 될 거고, 뭐 아주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열 파트 쪽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워줘야 되는 문제를 좀 빨리 풀어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외우고 있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풀면 굉장히 좀 빨리 풀릴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삥삥삥 돌아서 들어가면, 물론 그게 정석적인 풀이긴 하지만 돌아서 들어간다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문제 풀이를 해드릴 때는 기본적인 상황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외웠을 때 정상적인 풀이는 해설지 보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현강에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 수열에서 특징적인 부분들을 외우고 있다면 굉장히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같이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 문제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모두 2인 등차 수열이래요. AN도 등차 수열이고 BN도 등차 수열이다.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k는 0이라는 게 있는데, 이놈의 두 근이 현재 A1과 A2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에는 등차 수열이니까 나는 여기서 A1을 뭐라고 잡아야 돼? 첫 항이 문제에서 2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A1은 그냥 2라고 생각하고, A2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첫 번째 공차라고 해서 D1이라고 할게요. 근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1, A2니까 나는 2 더하기, 얘네 둘이 더하는 거예요 지금. 얘네 둘이 더해줬어. 그러면 두 근의 합이니까 8이 되겠죠? 그럼 보시다시피 얘를 계산하시면 D1 값은 4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D1이 4면은 A1은 2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A2는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냐? 6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난 이제 뭘 쓰냐? 2 곱하기 6을 해주는 거죠. 2 곱하기 6을 해주시면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이니까 이때는 K 값이 얼마가 나와요? 12가 나옵니다. 뭐 별로 어려운 힌트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조건 나를 보시면은 B4가 A2, 아까는 A2 얼마 나왔어요? 6 나왔죠? 거기다 바로 집어낼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B4는 얘 입장에선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거예요? 2번 더해진 거죠. 왜냐면 BN도 등차 수열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얘를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B4는 아까 전에 이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1도 2라고 했고 B1도 2라고 했어요. 왜냐면 첫 항이 2인 등차 수열이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B4는 첫 항에다가 공차가 3번 더해진 거고, A2는 아까 전에 저기서 6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다 6이라고 써놓고 B2는 첫 항에다가 공차가 1번 더해진 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자, 그러면 너 일로 가 그러면은 2 곱하기 D2는 이라고 나올 거고 2는 없어지니까 6 따라서 D2는 3이라고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얻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모 박스 아래 보시면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는데, 어쨌든 둘 다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럼 이제 특징적인 거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잖아. 특징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의 특징이 있어요.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반드시 n에 관한 2차식의 형태로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상수항이 없어요.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고,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요 p라는 건 뭐냐? 항상 공차에 반절이 옵니다. 이거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전개해보면 알 수 있는 식이거든요.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SN이나 그 TM이 빨리 나온다는 거지. 자, 볼까요?
문제에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TN이라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SN을 일단은 먼저 구해볼 건데 SN은 AN의 합이야. 근데 AN은 아까 전에 공차가 4였어요. 그럼 난 요걸 적용시키면 되겠지, 요거를. 그럼 어떻게? 4분의 2 공차의 반절 쓰시고 n제곱 쓰고 여기가 어쩌고 저쩌고 n일 텐데 첫 항이 2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S1이 1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오게끔 여기 앞에 써진 요 숫자를 맞춰주면 되거든. 근데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미 여기서 얼마가 나와요? 계산 결과가 2가 나와버립니다. 그럼 여기 뒤에 거는 있으면 안 되니까 0 곱하기 n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SN은 그냥 보자마자 2n제곱이네 이렇게 하나 얻어낼 수 있겠지. 그럼 TN은 누구냐? TN은 공차가 3짜리고 첫 항이 2인 공차가 3짜리고 첫 항이 2인 등차수의 합이니까 공차의 반절 n제곱 써놓으시고 여기서는 T1이 아까 전에 저기서 얘기했던 2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 잘못 썼어. 2가 나오는 거지. 아까 전에 A1이 2였으니까 여기도 2가 나왔어야 되고 그래서 얘 맞춘 거예요. 여기서는 T1이 2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다가 1을 넣었을 때 여기다 1을 넣으면 현재 2분의 3이니까 더해서 2가 나오려면 2분의 1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2분의 1n이라고 적어놓으면 tn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되셨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뭐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은 SM-TM인데 자 이거 그냥 넣으시면 되죠. 집어넣으시면 2m제곱 그냥 여기다가도 m이라는 걸 빼기니까 빼기 2분의 3m제곱 마이너스 2분의 1m을 했는데 오른쪽에는 4분의 km이라고 됐는데 아까 전에 k값이 여기 있었죠. 12라고. 그럼 저는 그냥 12를 넣어서 이렇게 써도록 할게요. 됐나요? 그럼 그냥 이거 전개를 이제 정리하면 되지. 니네 둘이 만났어. 니네 둘이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 m제곱입니까? 일단 이건 3으로 4로 나눌 수 있고 그럼 계산합시다. 2분의 1 m제곱인데 거기다가 2를 곱해주시면 m제곱이라 나올 거고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m이 나올 거고요. 여기는 6m이니까 넘어가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m인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m 곱하기 m 빼기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m 값의 범위는 0부터 7 사이에 있겠죠. 첫 번째 문항에선 여기에 들어가는 자연수 개수가 몇 개냐 그랬기 때문에 그냥 보시다시피 1부터 7까지 총 7개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은 전과 동일하게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서 힌트를 준 게 뭐냐? ln의 기울기가 얼마다? 이놈의 기울기는 문제 보시면 현재 1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에 방정식이 주어져 있더라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의 n제곱이다. 자, 이래놓고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고 했냐면 결과적으로 이 ln과 x축, y축 만나는 여기 pn, qn, o로 둘러싸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sn이래요. 근데 요 ln이 우리가 지금 뭐라고 알고 있냐면 ln은 직선이기도 하지만 얘는 접선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얘기할 때 했던 그 기본적인 어떤 공식들 있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쪽에다가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어떤 기본형이 주어져 있고 여기 이렇게 원이 이제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접선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인 걸 알아. 이 접선의 기울기가 m인 걸 알아요.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상 파트죠. 수상 파트에서 아마 도형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요거는 다시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물론 이게 기억이 안 났다.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서 하는 방식은 해설지를 참고해 보셔서 여러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문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점의 좌표가 x1, y1이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지금은 뭘 아는 거냐? 접점을 아는 거예요. 얘는 접선의 기울기를 아는 거고 이건 접점 좌표를 아는 거예요. 근데 접점 좌표를 알 때는 x1 곱하기 x, y1 곱하기 y는 r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요거 잠깐 끊고 적으셔서 반드시 외워주시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얘를 먼저 외워주세요. 문제 쪽에다 적어주시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론 파트 부분에 적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이라도 보니까.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 저는 이걸 쓸 거예요. 이 문제 풀 때. 이걸 쓸 거예요. 자,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위에다 한번 써볼까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2의 n제곱이 지금 뭐냐? r의 제곱이 2의 n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r은 지수끼리는 양쪽을 나눌 수 있으니까 2분의 n제곱이 되겠죠.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지만 반지름 길이에는 일단 음수라는 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보자마자 ln의 방정식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냐? y는 기울기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m 대신에 1을 집어넣으시면 x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루트 바깥에 r인데 요 r은 여기다 제가 쓰겠습니다. 2의 2분의 n제곱. 그 다음에 다시 루트 쓰시고 m 대신에 기울기인 1이 들어가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자, 정리해 볼까요? 따라서 얘는 y는 x 플러스 마이너스 2의 2분의 n제곱. 이 루트 2라는 거는 2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일단은 요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할 건데 이 직선은 y절편이 보시다시피 양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는 이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이제 뭘 할 거냐? 여기까지 이제 준비 작업이고 QN의 좌표를 알아야 되는데 QN의 좌표는 y절편이기 때문에 그냥 x에 0 넣으면 되는 거잖아. x에 0 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뭐 나와? 그냥 0,2에 요 곱하기는 지수끼리 더하는 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근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하고는 어차피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뭘 알 수 있냐면 선분 OQN 길이랑 선분 OPN 길이가 둘 다 이놈이라는 거죠. 2의 2분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얘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삼각형 SN은 자 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도 이놈이고 높이도 이놈이니까 나는 결국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2의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과 어차피 똑같은 식이 나오겠죠. 삼각형 넓이 공식이. 그러면 2분의 1이라는 것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곱해주면은 2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다시 곱해주면 지수끼리는 여러분들이 더하셔야 되니까 여기는 2의 n제곱이 나옵니다. 따라서 SN이 2의 n제곱이죠. 자, 마무리 지어볼게요. 문제에서는 지금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해가지고 S8까지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지금 집어넣으시면 2의 1제곱, 2의 제곱 해가지고 얘는 2의 8제곱까지인데 우린 이런 걸 뭐라고 불렀어요? 등 비수열이라고 불렀죠. 그럼 마지막에 결론 내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쓰시면 되죠. 공비가 얼마짜리예요? 2짜리잖아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2의 1제곱이고 항의 개수는 8개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이건 어차피 1이니까 뭐 볼 필요 없잖아. 맞아요? 그럼 얘는 2의 9제곱이니까 512.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최종 결론은 510이다. 네. 이전에는 수열 파트에서 약간 NGD 문항 쪽 같은 게 이제 일일이 직접 여러분들이 해서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수능 특강 레벨 3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출제를 안 하려고 그런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안 보여요. 뭐 뒤쪽에 기납법 쪽에서는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기서 수열 파트는 그래도 좀 무난하지 않았나.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공식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역시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하는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 자, 일단 3번 문제 제가 그래프는 그려놨고요. 첫 번째 줄 읽어보시면 K는 1보다 큰 상수 K에 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함수 y는 x분의 4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제곱 x, 그리고 교점은 a. 자, 여기가 a고요. 요점의 x좌표를 소문자 a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끝까지 읽다 보시면 얘네들은 다 지금 x좌표들이라는 거죠. x좌표들. A, B, C, D가 있고 지금 문제에서 마지막에 D, B, A, C대로 뭐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그냥 느낌상 일단은 숫자가 몇 개가 주어진 다음에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면 등차 중앙을 우리가 이용하든가 아니면 양 끝에서부터 더해 나가는 합들은 똑같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는 일단 느낌은 드셔야 될 거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게 캐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 전부 다 A, B, C, D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두면 미지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럼 어쨌든 이 문제를 봤을 때 미지수를 어떻게 해서 줄여나갈 것인가 일단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일단 포인트는 얘하고 얘를 보시면은 지금 얘는 기울기 좀 볼까요? 기울기. 얘는 기울기가 K제곱이고요. 얘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는 기울기만 얘기하면 K제곱분의 1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무슨 관계지? 역수관계죠. 이거는 그냥 어떤 느낌적으로 약간 직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원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원점을 지나는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지금처럼 기울기가 역수관계잖아요. 지금처럼 기울기가 역수관계면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역함수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눈에 이제 확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잘 봐봐. y는 kx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역함수 구할 때 어떻게 하죠? x는으로 바꿔주죠. 그럼 여기서 x는 뭐가 되냐면 k분의 1 y가 나오고 여기서 y하고 x 바꿔주면은 그냥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원점에 지나는 직선일 때 기울기가 서로 역수관계가 있는 경우는 걔네들은 서로 반드시 y는 x에 대한 대칭이구나. 또는 어떤 한 특정한 점을 둘이 같이 지나요. 어떤 한 특정한 점을 둘이 같이 지나는데 기울기가 서로 역수관계인 일차함수가 있어. 걔네들은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다 대칭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지금 이 역함수 관계라는 걸 왜 얘기를 하냐면 나는 미지수를 A, B, C, D로 안 잡을 거야. 안 잡을 거라.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요 점에 x좌표를 저는 알파라고 해볼게요. 알파. 그러면 이 A라는 점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자, 보세요. A라는 점은 알파 콤마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K제곱 알파라고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알파 콤마 이 유리함수라는 식 위에도 얘가 지금 만나는데 선생님이 지금 유리함수식을 안 썼네. 이 유리함수식 있죠? 이 유리함수식은 y는 x분의 4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x 대신에 알파 집어넣으면 y좌표는 알파분의 4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요 둘이 같은 점이니까 y좌표 두 개가 똑같다는 건 일단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k제곱 알파와 알파분의 4가 같습니다라는 식을 일단 하나 얻었어. 자, 일단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두 번째는 문제에서 아까 전에 D, B, A, C가 순서대로 등차수를 이룬다. D, B, A, C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했으니까 일단 저는 요놈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등차 중앙을 쓰면 D의 2배가 D 플러스 A라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나는 D, A, B만 일단 놓고 볼 거예요. D, A, B만. 그런데 잘 봐봐. 지금 여기서 다 X좌표들이거든요. 상황을 잘 봐보세요. 상황을. 자, 무슨 상황을 보셔야 되냐면 현재 자 여기다 표시할게요. 여기다가 자 A점 좌표가요.
A점 좌표가 현재 지금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냐면 알파 콤마 K 제곱 알파라고 알고 있어. 여기서 맞죠?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말한 바에 의하면 요 점과 요 점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x좌표, y좌표 그냥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K제곱 알파 콤마 알파로 바뀌겠죠. 근데 얘하고 얘하고는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면 둘의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요 B점 좌표는 그럼 또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알파 콤마 마이너스 K제곱 알파라고 나오겠지.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도 또 원점 대칭 아니면 얘하고 얘하고는 y는 x 대칭이니까 어쨌든 D점의 좌표는 뭐가 나옵니까? D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K제곱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제 등장을 하겠지. 자, 그러면 나는 여기에 집어넣을 걸 지금 다 이미 구한 거야. B점의 x좌표가 얘는 어디 갔어? B점의 x좌표가 얘잖아요. 그럼 x좌표가 마이너스 알파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알파는 D점의 x좌표는 저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K제곱 알파네. A점의 x좌표는 선생님이 저기서 알파라고 놨잖아요. 그럼 여기서 알파입니다.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걸 힐끗 봤더니 K제곱값만 알면 된대. 그러니까 얘하고 지금 내가 얻는 게 두 놈이 있더란 말이죠. 두 놈이 있으니까 얘 좀 이쪽으로 가라고 해볼까요? 여긴 마이너스 3알파인데 마이너스 귀찮으니까 양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K제곱 알파라고 나와. 그럼 요 식에서 K제곱은 뭐가 나와요? 알파 제곱분의 4니까 요 식을 오른쪽에다 저는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입해보면 3알파는 알파 제곱분의 4 곱하기 알파가 되고 여기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양쪽에 알파 곱해주시면 3알파 제곱이 4니까 요때 알파 제곱은 얼마? 3분의 4가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얘가 아니라 K가 K제곱이었거든? 근데 눈으로 보니까 K제곱이 보여. 왜냐면 K제곱은 얘 분의 1을 여기다 곱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서 알파 제곱분의 1은 그냥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을 요 자리에다가 다시 대입을 시켜주시오. 그러면 최종 결론은 K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야? 4 곱하기 알파 제곱분의 1이라고 써져 있는 4분의 3이라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알아나가시는 것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좀 캐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학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지만 수능에 넘어가시게 되면 정석적인 풀이로 가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직관적인 풀이라는 게 무조건 만능이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석적인 풀이를 알고 계신 상태에서 내가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라든가 몸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학생의 수학 점수도 높아지겠죠. 아시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 직관이라는 게 한 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뭔가 알려주면 아 이런 것도 이런 시선 처리도 가능하구나 이렇게 캐치를 하시고 그런 것도 잘 정리를 해놓으신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5단원 수능 특강 수원 레벨 3 풀이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수원 6단원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안녕. Sorry ass DJ.